2단원 1. 문장의 짜임,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은 우선 혼문장과 겹문장을 먼저 보는데요. 홑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어떻게 다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홑 문장이라고 하고요. 겹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그 문장을 겹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을이 왔어요. 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홑 문장이죠. 낙엽이 흩날린다, 가을이 왔다 라고 해서 2개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니까 얘는 겹문장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렇죠. 가을이 왔다. 주어 서술어. 사람들이 모였다. 토끼가 풀을 뜯는다. 얘는 전부 다 주어 서술어가 한 개밖에 안 되고요. 나는 좋아한다. 승원이는 좋아한다. 요게 주어 서술어 관계가 2개 이상이 들어가니까 얘는 겹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문장이 겹문장이 되는 관계는 한번 봅시다. 그것을 확대라고 하는데요. 2개 이상의 혼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겹문장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혼문장과 혼문장을 연결하여서 겹문장을 만드는 이어진 문장 만드는 거. 하나의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 안에 들어가서 겹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이것은 아는 문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파도가 친다, 갈매기가 난다.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걷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데 여기 밑에 봐주시면은요. 바람개비를 들었다, 달린다. 라고 해서 아이가 달리는데 바람개비를 든 아이가 달린다. 라고 하면서 문장 성분에서 관형어로 쓰이게 되었죠. 이것은 아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등산객이 배낭을 맨다. 등산객이 산을 오른다. 배낭을 맨 등산객이 산을 오른다. 라고 해서 이것도 관형어로 들어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문장과 겹문장의 표현 효과를 한번 살아보시면요. 혼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해요. 빨리 짧게. 겹문장은 문장의 의미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집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쇠붙이에 구멍을 뚫어 종이를 감고 구멍으로 종이 끝을 뽑아내 여러 갈래로 찢으면 끝난다. 이 하나의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나 볼까요? 쇠붙이에 구멍을 뚫는다. 종이를 감는다. 구멍으로 종이 끝을 뽑아낸다. 여러 갈래로 찢는다. 재기가 만들기가 끝난다. 여러 개의 홑 문장이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은 문장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으니까 문장 관계가 긴밀해. 하지만 너무 길어서 의미가 다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문장으로 짧게 바꾸니까 의미가 간결해진 반면 보기에 따라서 의미가 분산되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겹문장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겹문장의 유형은 이어진 문장하고 아는 문장이 있겠죠. 이 이어진 문장은 무엇이냐? 둘 이상의 혼문정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을 알아봅시다. 산은 높다, 물은 맑다. 산은 높고, 물은 맑다. 산은 높지만, 물은 맑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비가 왔다,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는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뒷장 봐주시면. 이렇게 이어진 문장에서 쓰이는 연결 어미에 따라서 대등적인 연결 어미, 종속적인 연결 어미로 바뀝니다. 대등적인 연결 어미가 되는 것은 나열, 대조, 선택이 있습니다. 나열은 and죠. 뭐뭐 하고, 대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요. 선택은 or 되겠습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어진 문장에서는 대등으로 하려면 and, but, or로 연결되면은 대등, 나머지는 종속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열, 대조, 선택은 대등적 연결어미, 원인, 조건, 목적, 양보라고 하면 종속적인 연결어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좋다. 이건 종속적이죠. 바람이 불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 이것은 대등하고요. 내가 시를 썼고 예슬이가 그림을 그렸다. 내가 시를 썼지만 예슬이가 그림을 그렸다. 이거는 대등한 연결어미고요. 다음 승현이가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갑니다. 이거는 종속적인 연결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어진 문장의 표현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밑줄 그은 거 한번 볼게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은 폭포수와 분수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죠? 뭐뭐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어진 문장을 표현하면은요. 어떤 효과가 할 수 있는가? 글쓴이의 의도에 맞게 특정한 의미 관계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폭포수와 분수가 만들어지는 것의 차이점을 들어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전후 관계나 논리적인 관계 등의 긴밀한 의미 관계를 드러내는 데 적절한다. 요거는 서술형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는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는 문장은
요게 어떻게 하냐면은 숙제가 있다. 숙제가 서평 쓰는 거다라고 해서 그것이 합쳐져서 서평 쓰는 숙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아는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절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주어와 서술어가 가진 것을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서 아는 문장의 종류와 역할이라고 하는데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라고 하는 걸 봐주셔야 되겠어요. 명사절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 관형절은 관형어처럼 체언을 꾸며주는 절이고요. 부사절은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서술절은 주어를 서술하는 거, 코끼리는 코가 길다. 뭐 나연이는 손이 이쁘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따옴표 쓰거나 따옴표 쓰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나는 바란다. 두 친구가 화해한다. 나는 바라는데 두 친구가 화해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책이다. 내가 책을 읽었다. 그것은 책인데 무슨 책? 내가 읽은 책이다. 라고 하면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것은 뭐다? 관, 형, 절 되겠죠. 진우는 어때? 마음이 착해. 진우는 마음씨가 착하다 하면서 주어를 서술하니까 서술절이 되겠죠. 그 다음 가랑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게? 소리도 없이 내리고 있어요 하면서 동사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죠. 요거는 뭐다?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했다 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고 따옴표 없을 때는 그냥 고라고 해서 간접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인용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거, 아는 문장으로 만들 때 명사절을 할 때는 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 보이죠? 명사형 어미 뭐뭐함 뭐뭐하기를 붙여서 명사절을 만들고요. 관형절을 만들려면은요 니은을 붙이면 돼요. 니은 는 을 뭐뭐하던 이라고 해가지고 명사를 꾸며주면 되겠고요. 부사절은 뭐뭐하게 뭐뭐하도록 뭐뭐해서 라고 해서 부사절 동사를 꾸며주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어미나 조사 없이 서술절을 서술어의 자리에다가 넣어버리고, 인용절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할 때는 따옴표 써서 어떻게 한다? 그 뒤에다가 라고 붙이고, 간접 인용할 때는 따옴표 쓰지 않고 뭐뭐하고 라고 하는 인용절을 만듭니다. 볼까요? 우리는 시원이가 잠이 많음이라고 하는 여기 미음이라고 해서 명사형 어미를 만들었죠.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명사절을 만들었고요. 관형절을 만들 때 그가 돌아왔다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그가 돌아왔다는 이라고 해서 니은 붙였죠. 그 소문이 무슨 소문? 그가 돌아왔다는 소문이라고 해서 소문을 꾸며주죠. 요거는 관형절을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부사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녀는 아무도 모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었죠. 도왔는데 누구를 도왔다? 이웃을 도왔다라고 하면서 도왔는 것을 꾸며주는 부사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서술절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하냐면 토끼를 서술을 하는 거예요. 토끼는 앞발이 짧다라고 하면서 서술절을 만들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용절을 만드는 방법은 한번 볼까요? 친구가 나에게 빵을 사러 가자고 말했다. 이것은 간접 인용이라고 했죠. 다시 그대로 여기 따옴표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라고라고 해서 직접 인용을 하는 인용절이 되겠습니다.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는 문장을 표현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어진 문장하고 비슷해요. 여러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이 되었죠. 그래서 의미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긴밀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 그거 되죠. 혜원을 선물을 받았다. 혜원이가 활짝 웃었다. 선물을 받은 혜원이가 활짝 웃었다. 활짝 웃는 혜원이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혜원이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현석이가 뛰었다. 발에 땀이 났다. 현석이가 뛰는데 어떻게 발에 땀이 나게 뛰었다 라고 하면서 부사절이죠. 현석이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라고 해서 현석이가 어떻게 뛰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끝.